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매출 향상을 위한 단계별 실전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소개드릴 STC의 이미연 대표입니다. 이렇게 토요일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혁신 창업 스쿨을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어떤 간략한 주제,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창업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위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홈쇼핑 회사에서 근무를 오랫도록 했고요. 그래서 PB를 기획해보고 또 그것을 판매하거나 품질 관리를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을 기획하는 회사에 있고 근래 한 3년 전부터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패션스쿨학과의 그 이패션 커머스를 청강문화산업대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로는 저는 홈쇼핑과 상품 기획 그리고 인플루언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들을 제가 전문적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안녕하세요. 10여 년 이상 저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일을 했어요. 홈쇼핑 내부에서도 중소기업들과 함께 일을 했지만 나와서도 1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들과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생하는 구조에서 특히 창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오늘 여러분께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여러 대표님들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도 그렇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마케팅 굉장히 막연하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막연한 마케팅 언제쯤 하면 좋을까? 그리고 또 주요 요소들에는 뭐가 있고 5번째로는 마케팅 종류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는 마케팅의 성공 사례들을 물론 유수의 제품들도 너무 많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제가 기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7번째는 마케팅의 준비 수준을 나는 그럼 지금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마케팅에 대해서 그런 테스트를 아주 간단히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8번째로는 착각하기 쉬운 마케팅 순서, 그리고 9번째 나에게 맞는 마케팅 채널을 찾는 방법, 그리고 실전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까지 총 10가지 탭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마케팅이 되게 막연한데 광고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케팅하면 그냥 돈 쓰는 거 아니야? 비용을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근래에는 SNS 마케팅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케팅 이꼬르 SNS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마케팅에 대해서 브랜딩까지 가기 위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또 마케팅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고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첫째도 매출, 둘째도 매출, 셋째도 매출. 내가 하루하루 창업을 하고 나서 매출 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1인 조직 또는 조직이 작은 상태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리스크하지 않게 마케팅을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내가 마케팅을 잘하는 거지? 세 번째로는 내가 뭔가 투자를 받았거나 마케팅에 쓸 비용들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창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 심지어 창업하시고 5년 차, 7년 차, 10년 차까지 되신 대표님들도 간혹 마케팅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으세요. 300억, 500억 하는 업체도 그 마케팅에 대한 게 이꼬르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물론 당연히 마케팅은 매출이 나야 되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지만 그게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당장의 매출이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내 제품을 많이 이용하고 볼 거다. 홍보를 하기만 하면 내 서비스를 이용하고 볼 거다. 아니죠. 특히 근래에는 이제 IT 분야에서 플랫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창업하는 분야에서도 IT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분야에서 내 유저가 내 서비스를 과연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셔야 돼요. 물론 베타가 나오기 전부터 MVP 단계에서도 검증을 하셔야 되겠지만 베타가 나올 때까지도 지속적인 검증을 계속 해야 돼요. 상품이든 서비스든. 세 번째로는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마케팅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케팅의 효과가 높은 것은 오히려 내가 충분히 많은 검증을 한 그런 분석 결과와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반영한 요소들이 적재적재에 다 묻어나 있을 때 그때 마케팅 효과가 높고요.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서 마케팅 효과가 절대로 높지 않다는 거. 이건 제가 하면서도 계속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앞에 보신 것처럼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제가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마케팅을 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 중소기업인데 한 달에 쓸 수 있는 내가 생각한 마케팅 비용도 없을 뿐더러 마케팅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너무 막막하고 막 이제 그러던 찰나에 저는 홈쇼핑을 주로 하고 있었으니까 홈쇼핑이 아닌 다른 채널에서 내가 어떻게 라이트하게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알리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인스타에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제가 이 광고비를 조회수를 2100, 지금 보시면 한 2245회 정도 얻었네요. 근데 이거를 제가 광고비를 얼마를 쓰고 저 조회수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인스타그램에 이 마케팅을 하는데 제가 30초 짤을 찍었거든요. 이 30초 짤을 찍는데 물론 이제 제주도 상품을 파는 거였지만 이 30초 짤을 찍는데 얼마 안 걸렸고 대신 저는 컨셉을 부여했어요. 제가 이때 뿔소라를 파는 거였기 때문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직접 내가 해녀가 체험할 수 있는, 해녀 체험까지는 제가 못했지만 그 해녀들이 가지고 다니는 저런 어망이나 저런 고글 같은 거를 쓰고 뿔소라에 대해서 약 30초간 짤을 찍은 다음에 그걸로 인스타에 홍보를 했고 인스타 내부 홍보를 제가 뭐 별도의 다른 공간에다가 비용을 낸 게 아니라 인스타 자체적으로만 제가 2만 원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조회수를 2245회를 얻은 거예요. 굉장히 저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냈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뭐 중소기업 대표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마케팅 비용 조금만 쓰고 효율 많이 얻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제품을, 내가 하는 서비스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졌을 때 여러 군데 가 있으면 확실하게 이제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럼 마케팅은 도대체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내가 기획할 때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해야 되나요? 또는 출시하고 나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나서 마케팅을 하는 건가요? 정답은요, 그냥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표자와 제품 그리고 브랜드별로 마케팅의 시점이 너무 달라요. 그 시기가 너무 빨라도 시장을 열고 가는 경우가 많고 그 시기가 너무 딱 맞아도 때는 이미 과포화된 시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장을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시기가 늦는다면은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홈쇼핑에서 제가 후라이팬을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라이팬에 시장을 완전히 여는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 때는 효율을 좀 그냥 쏘쏘하게 냈었는데 두 번째 연 사람이 그 시기를 굉장히 잘 맞춰서 런칭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두 번째 열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벌었죠. 네. 그래서 MD가 되게 안타까워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 제품이 어떤 상태에 고객들한테 오픈을 해야 되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내가 만약에 수영복을 팔아야 되는데 겨울에 오픈을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조명을 팔아야 되는데 지구의 날 오픈하면 될까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재 상황의 어떤 시장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될 시점을.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명이나 아이덴티티가 시대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이름들, 특히 간판의 이름들을 보시면 요새는 저런 이름들이구나. 그리고 마트에 가서 보시면 패키지에 적혀 있는 이름들이 되게 트렌드를 반영해줘요. 어떤 때는 되게 축약된 단어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한 몇 년 전에는 뭐뭐가 그리운 날, 뭐뭐가 어떠한 이런 식으로 되게 길게 수식어를 썼던 적도 있었고요. 요새는 그냥 한 단어로 짧게 SSG 같은 경우도 쓱이라는 단어로 한 단어로 짧게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프 더 레코드 비화지만 그걸 제가 아는 분이 원래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MD로 활동을 할 때 그 쓱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다 위에서 반대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오고 나서 나중에 쓰더라 라고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들어가야 될 시기, 그리고 그 브랜드명이,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가 시대나 환경이 내가 얘기했을 때 받아들여 줄 수 있느냐. 못 받아들여 주면 내가 제 아무리 좋은 걸 내놔도 그 시점이 먹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반발짝 정도만 빨리 가셔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근래는, 예전에는 이 마케팅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리즈너블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게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아무리 늦어도 갔거든요. 근데 그 1년이 다시 6개월이 되고, 근래에는 거의 트렌드가 3개월마다 마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 시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더 많은 고민을 여러 요소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없이 많이 화려한 마케팅 기법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 시간을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획할 때의 기간이 단기적으로 3개월이 걸리고 5개월이 걸리고 10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거를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었냐면요. 단기적으로는 내가 크게 러프하게 내가 10년 뒤를 내다본다면 나는 3년 차에는 어떠어떠한 상품을 할 거야. 5년 차에는 PB 상품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8년 차에는 플랫폼을 시작할 거야. 라고 아주 아웃풋하게 창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왜 자성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거를 별도로 내가 비용을 내고 무조건 매출을 내야 되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창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매출을 내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요소를 위한 기간이라든가 검증이라든가 고객을 찾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마케팅의 일환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크게 한번 그렇게 잡아보시고 다시 또 안으로 들어와서 그럼 나는 1년 안에 단기적으로는 뭘 할 거지? 한 브랜드가 있다. 어떤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그 브랜드에 대해서 나는 라인업이라는 걸 할 건가? 그럼 그 라인업을 언제 할 거지? 단기적으로 6개월 안에 나는 SKU를 3개를 만들 건가 5개를 만들 건가, 아니면 하나만 쭉 밀 건가, 이런 것들을 봐주셔야 되고요. 채널 같은 경우는 제 제품을 예를 들면 저는 타올이 이제 주 생산 품목인데 그 타올을 방송할 때 채널의 어떤 기준들을 정했어요. 첫 번째는 1년 차에는 내가 이거를 기획하는 시간으로 가지면서 많은 경쟁사와 비교를 해보고 많은 경쟁사들과 비교를 하고 그것들을 채널에 진입시키는 시간들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홈쇼핑을 많이 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밑작업들을 한 거죠. 그래서 1번은 저는 고급 대리점에 깔았고요.
그리고 그 기획을 하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는 2년 차 때는 방송에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3년 차 때는 방송에서도 조금 더 셀럽에서 임팩트 있는 그런 매출을 낼 수 있는 채널에 들어가야겠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요소가 있어요. 제가 한 2, 3년 차가 됐을 때 여러 채널들에서 연락이 옵니다. 온라인 채널에서도 연락이 오고 셀럽이 아닌 일반 방송의 여러 홈쇼핑 채널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세웠던 어떤 기획에 대한 요소나 이 채널에 대한 요소가 흔들렸을 때는 그 뒷단에 이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던가 트렌드가 한 번에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을 되게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한 2, 3억 팔던 데서 10억을 파는 채널로 옮겨가자고 했을 때 안 된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준비를 좀 더 하고 채널을 넘어가자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준비가 된 이후에 셀럽을 넘어갔고, 그리고 셀럽을 넘어간 이후에 저는 그 다음에 백화점과 면세점과 호텔을 뚫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백화점도 원래 매장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내부적인 인적 자원이나 그리고 제가 백화점 오프라인에 대한 마케팅 기법들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채널의 진입을 여러 가지 팝업 스토어를 경험하면서 했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면세점과 호텔은 지금 이미 이제 미팅을 하고 있어서 제가 4년 차에는 면세점과 호텔을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채널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다 물려가는 거예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기간을 앞에 내가 얼마를 잡을 것이냐. 가끔 이런 상품도 있어요. 내가 이 채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스팟하게 그냥 빨리 치고 빠져야 되는 상품들도 물론 있습니다. 서비스 마찬가지예요. 재작년에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이름 자체가 되게 생소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었어요. 그 만드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라이브 방송국이라고 할까 기획국이라고 할까 하는 고민들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럴 때 그 기획 기간을 충분히 갖고 한 3년 후에 이 채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대기업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고민들을 이미 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준비를 다 해놨었고 채널의 진입 시기까지도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도 대응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기획 기간, 그리고 내가 진입해야 될 채널, 그리고 출시 시점, 시장 환경이나 트렌드를 미리 어느 정도는 예상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 업종에서 오래 있다 보면 또는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그것들을 접하다 보면 이런 환경이나 트렌드가 읽혀요. 저절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예민하게 많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 준비가 돼 있을 것인가. 이거는 사실 비용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에 대한 것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진행할 때 나는 과연 첫 해에 제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홈쇼핑 방송을 하게 되면서 나는 그럼 이 방송에서 내가 얼마까지 잃을 수 있지라는 고민을 오히려 먼저 했어요.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된다? 여러분, 창업하면 다 벌 것 같죠? 금방 벌 것 같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10년, 20년 하신 대표님들이 엄청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것처럼. 근데 그 대표님들이 겪었던 거, 또 제가 겪었던 거, 앞에 많은 부분들을 교육을 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 땅에 오히려 헤딩하면서 하나하나 배웠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축약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간을 줄이시면서 효율을 내셔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을 미리 아웃풋하게 해놓고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3년, 5년, 7년이 지나면서 현격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납니다. 장담합니다. 자, 마케팅 주요 요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4P, 7P, 뭐 경영학 전공한 분, 마케팅 전공한 분, 4P, 7P 막 그냥 귀에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이외에도 그냥 내 상품과 접목시킬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뭐 장소 너무 중요하죠. 내가 어떤 장소에다가 이거를 팔 거냐, 어떤 장소에서 서비스를 홍보할 것이냐. 저랑 친한 지인 대표님 중에는 이제 그 헬스케어 플랫폼을 하시는 대표님이 있어요. 이 대표님은
마케팅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버스 광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SNS처럼 이렇게 세련된 광고를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채널과 시점을 정하셔가지고 버스 광고를 하면서 버스에 계신 분들한테 내 앱을 가입해 주세요. 저는 이런 걸 해요. 저는 이런 헬스케어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했고, 그거 이제 감동한 약국의 그 약사 선생님들이 같이 호응을 해주셔서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가격도 되게 중요하겠죠. 네. 상품이든 서비스든 그 고객이 그거를 느꼈을 때 내가 마트에 가서 사는 것과 백화점에 가서 사는 거는 분명히 달라요. 당연히 달라야 되고, 다른 이유가 있고, 패키지도 다르고, 제가 들어갔을 때 느낌도 다르고, 심지어 거기에 오는 고객분들의 연령대와 혼자 오느냐, 부부가 오느냐, 아이들과 함께 오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동선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넓게 돼 있는지, 고급지게 돼 있는지, 아니면 집기 편하게 되어 있는지, 장소와 가격이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모션 우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전에 뭐 1+1 행사, 뭐 하나 더 주면, 편의점에서는 요새 뭐 해요? 가격 구조가 안 나오니까 2+1 행사들 많이 하죠. 이런 프로모션에 되게 현혹이 많이 됐었는데, 근래에는 사실 이런 프로모션도 되게 좋게 생각하긴 하지만, 이런 프로모션을 단순히 상품을 하나 더 주거나 가격을 깎아주는 거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고객들이 굉장히 수준이 올라오셨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프로모션이라는 활용을 어떤 나의 그냥 그 고객의 지갑에서 값을 좀 적게 치르는 거,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도 프로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벤트지만요. 사람 당연히 중요하죠.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는데 내가 몸빼 바지를 입고 가서 판다. 말이 될까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뭐 환경 당연히 중요하고, 뭐 시스템, 뭐 상품, 뭐 당연히 다 중요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잘 브랜드도 보시고, 상품명도 보시고, 브랜드 컬러도 보시고.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적어놨냐면, 컨설팅을 해달라는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마케팅을 20년을 하셨대요. 20년 동안 화장품을 파셨는데, 이 대표님은 화장품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화장품을 팔게 됐어? 그랬더니 팔게 된 이유가 어떤 분한테 이걸 그냥 물려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한 12년 전쯤부터 이제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만약에 한 예를 들어 광고를 조금만 돌려줬다. 그러니까 인풋을 100%라고 쳤을 때 한 30%를 내가 인풋을 드렸다. 어떤 나의 인적 자원이든 비용이든 그렇게 드렸을 때는 무조건 3배수, 5배수 이상의 매출이 나왔어요. 이 대표님도 그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을 판매하실 때 계속 글에 오다가 갑자기 근래에 마케팅비를 더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매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도대체 요소가 뭔지 모르겠다. 라이브 커머스 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하면 잘 팔리냐?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게 주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고객들은 너무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는데, 대표님 상품은 옛날에 머물러 있어요. 10년 전의 상품과 10년 전의 리뷰들이 그냥 근근히 들어오는 것들을 그냥 계속 재탕 삼탕 하다 보니까 지금의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를 좀 계속 바꿔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식상해진 것 같습니다. 리뉴얼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가 먼저가 아니라, 홈쇼핑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그냥 막 무작정 올려서 돈 쓰는 마케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 브랜드가 누구한테 팔고 싶지? 어떤 데서 팔고 싶지? 상품명. 내 고객들은 그럼 과연 어떤 상품명에 꽂힐까?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패키지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업체 중에 펫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펫 대표님이 한 3년 동안 이제 펫을 파시는데, 특히 고양이 용품을 파시는데 유명하거든요.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1년 동안 마케팅을 하셨고 한 달에 1,100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저보다 마케팅비 더 많이 쓰셨어요. 저는 한 달에 이제 고작 온라인 하면서, 물론 이제 TV 광고 할 때는 좀 많이 썼는데 온라인을 할 때는 저는 300 이상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래에.
근데 저보다 매출이 훨씬 더 작으신데 1,100만 원을 쓰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썼나 제가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하시든 아니면 마케팅 전문가한테 맡기든 요소가 밑에 본질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고객이 얘를 맞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는 안 돼 있고 냅다 튼다.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도 그 서비스를 좋아하지 않아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왜 이거 싸이 뿅뿅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웬만한 분들은. 얼마나 고객과의 약속이 중요하냐면 출시할게요. 한 번, 두 번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이제 그 회사에서 얼마 전에 나왔죠. 얼마 전에 나왔는데 자 문제는 뭐였냐. 늦게라도 나왔지만 추억팔이를 하고 싶은 이제 특히 저희 세대 정도 아마 였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세대 분들이 막 들어가서 보신 거예요. 사진을 다시 이제 찾고 싶고 발췌하고 싶고 해서 들어가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이상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트렌드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싸이월드라는 추억 때문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들어간 거에 대해서 뭔가 나는 더 조금은 감동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조금은 내가 울컥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서비스를 만났을 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케팅 책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마케팅 책을 되게 여러 권을 사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실무가 쓰는 마케팅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학자들이 쓰는 마케팅 책은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4P, 포피, 7P 물론 이제 학자분들이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과 조금 괴리가 살짝 있는 게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리고 그 학자분들이 했던 시기와 지금은 사뭇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학자분들도 그 실무에 대한 그런 연동을 한 책만 저는 읽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되게 짧고 굵은 책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배민의 CBO님이 쓰신 거더라고요. 너무 실무적이다. 이거 진짜 아는 사람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에 나옵니다. 자, 배민은 치킨으로 유명해졌다고 해요. 근데 그 치킨을 3초의 광고 안에 녹여내고 싶었대요. 칙 하는 그 소리 안에. 근데 제가 진짜 놀랬던 게 배민에서 하는데 호텔에서 뭔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이해 안 되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해되지만 그 당시는 이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했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내 고객들에게 이 그 치킨에 대한 어떤 되게 깊은 조회, 치킨으로 시를 쓰는 거, 막 이런 것들을 막 컨테스트를 하기 시작했대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들이 내 브랜드에 대한 고찰을, 내 서비스에 대한 고찰을 되게 깊게 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저 박수 쳤어요. 책 읽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고민해 보셔야 되고, 브랜드 컬러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장품을 하시는 대표님이 본인의 컬러는 회색에 펄이 들어가 있는 컬러인데 패키지가 노란색 약 같아, 약. 그래서 제가 이거 약 같아요 라고 했더니 저만 그러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이거 뭐 같니? 그랬더니 약 아니에요, 약? 타블렛 약인 줄 알아요. 약같이 생긴 거예요, 패키지가.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죠. 고객이 싫은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로고도 중요합니다. 고객들이 인상이 익어야 되거든요. 나이키 로고, 고등학생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 로고 만들고 굉장히 적은 비용을 받았지만 나이키 로고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연예인이 프로모션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연예인을 했으니까 무조건 빵 터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연예인이 내 제품과도 맞아야 되고 스캔들이 좀 없는 연예인인지도 막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내가 이 연예인과 함께 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함께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다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또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도 내 마케팅의 주요 요소를 경쟁사와 똑같은 마케팅 주요 요소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더 차별화시켜서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수없이 많은 마케팅의 종류들이 있는데 제가 근간에 보고 있는 광고 중에 가장 핫한 게 바로 시몬스가 아닌가 싶어요. 시몬스는 원래 40, 50대들이 많이 봤던 거에 전유물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지금 이 광고 이전에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나오더니 하품을 이렇게 하고
시몬스 이렇게 하는 걸로 굉장히 센세이션해지면서 그 마이너 광고가 이제 TV 광고로 넘어오고 그 TV 광고로 넘어온 거에서 지금 시몬스는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시몬스를 저도 원래 좋아해서 사러 갔어요. 방송국 소품 때문에. 침대를 사러 갔더니 그 대표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매출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40~40%가 올랐대요. 코로나 시대인데.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광고라고 하더라고요. 그 광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사러 와요. 옛날에는 에이스였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시몬스를 에이스 시몬스 비슷하지 않았나?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이런 것만 맨날 들었었는데 바뀐 거예요. 그런 광고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공감 광고를 한 거고 장기하가 요새 하는 그 노래 있죠? 뭐라 그러죠? 싱잉 랩이라고 하죠. 그런 가수들이 하는 트렌디한 랩이 이제는 마케팅의 종류가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그래서 그 시몬스 침대는 20, 30대의 고객이 무지무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30%가 늘어났대요. 이게 광고 효과죠. 두 번째. 난닝구닷컴은 모두 온라인으로 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라디오 광고로 떴다고 생각해요. 한 7, 8년 전쯤에 라디오 광고를 엄청 많이 했죠. 맨 끝에 난닝구닷컴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지금 근래에는 막 공항 광고도 하시고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볼 수 있고 써연료도 라디오 광고로 다시 부활했죠. 우리 어머니 세대에 썼던 거예요. 60대, 70대 분들이 써연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참 진짜 완전 대단한 건데 우리가 왜 새우땡 노래 기억하잖아요. 손이 가요 이 몇십 년 동안 아직도 기억하고 있듯이 이 써연료에 대한 것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애들이 자꾸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 수 있을까? 올드하지만 그 채널을 고전적 마케팅 채널을 이용하면서도 되게 재밌게 각색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AHC 무려 3조의 유니레버에 판 회사입니다. 홈쇼핑과 온라인과 잡지에서 마케팅을 엄청 잘한 회사고요. 여기 회장님이 이 마케팅 요소의 하나하나를 진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5개 광고에서 AHC는 저는 많은 혜택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김혜수 씨 광고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는 연예인들마다 5개 광고에서 AHC라는 거를 올림픽대로 왔다 갔다 걸으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되게 웃긴 건데 뉴코아 아울렛에서 저희가 이제 모던하우스 팀이랑 같이 라이브 커머스 때문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요 아무리 모바일 DM을 보내고요 아무리 SNS를 해도요 고객님들 절대 안 들어오고요 제일 좋은 건요 그냥 전단지 뿌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직도 전단지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의 종류가 지금 센세이션한 SNS가 있다고 해서 내가 SNS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듯이 시몬스가 써연료가 AHC가 뉴코 아울렛이 쓰고 있는 이런 전혀 다양한 방법, 나한테 맞는 방법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특히나 이제 건식이 많이 하는 거, 화장품도 많이 하죠 요새. 가희라는 화장품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해피땡이라는 그 제품에 회장님이 아마 저는 투자를 했다고 어렴풋이 들은 것 같아요. 그 가희라는 브랜드를. 그러니 원래 마케팅을 잘 하시는 걸 갖고 있는 데다가 그거를 정말 모든 드라마 그리고 광고도 되게 플랫하게 찍었어요. 간호사가 찍은 광고도 있고 아이 엄마가 찍은 광고, 되게 바쁜 아이 엄마.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뭐라 그래야 되지? 얼마 전에도 바뀐 광고로 또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결에 맞게 드라마 안에 요소로 똑같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PPL 마케팅은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 특히나 근래에 되게 잘하는 건식 중에 하나가 호관땡이라는 거. 그거 PPL 마케팅 굉장히 잘하고 있죠. 네, 그런 것들. SNS 마케팅 되게 일반적이지만 사실 SNS 마케팅은 내가 비용을 쓰는 것 대비의 효과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흘러가는 돈일 수 있어요. SNS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내 고객이 SNS를 보는 요소가 어딘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SNS 안에서도
페이스북인지 아니면 유튜브인지 뭐 아니면 인스타그램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난 아직도 블로그랑 카페야. 이럴 수도 있어요. 네이버에 있는 밴드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SNS 안에서도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바이럴 마케팅 아직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근래에는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리뷰들이 너무 넘쳐나는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바이럴 마케팅이 요소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 마케팅, 요새는 이제 에코 마케팅이 ESG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네. 그럼 ESG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있나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포스코가 광고한 거 보니까 저걸 했더라고요. ESG 경영에 대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MZ 중에 그 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지금 13살, 제 7살인데 8살이구나, 둘째가. 근데 이 아이들이 뭘 했냐면 엄마, 지구의 날 불 꺼야 돼. 우리 그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얘네는 당연히 좀 비싸도 엄마 환경을 생각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그냥 당연하게 해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또 우리가 스타트업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환경적 요소를 이제는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뭐 컬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대표님은 회색이었는데 패키지는 노란색이라 너무 안 어울렸어요. 대표자는 되게 그 50대의 남성인데 너무 예쁜 그거를 막 핑크핑크한 걸 했다. 근데 그 핑크핑크한 거를 관여하는 담당자가 있다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50대 아저씨가 계속 한다. 그럼 재미없죠. 장수돌 침대 같은 경우는 그 대표님이 너무 잘 맞잖아요. 그 별표 5개랑.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에 굉장히 뇌리가 박히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 떠오르는 색상, 영감, 어떤 소리, 느낌. 자, 그냥 들으면 뭐? 색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서비스를 봤을 때 계속 보여야 돼요. 근데 그 계속 보이는 게 결이 비슷해야 돼요. 어디서 본 듯한 걸 좋아하지 갑자기 많이 바뀐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에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 있어요. 빌 게이츠의 와이프가 거기 그 디자이너가 만든 그 자개를 샀었대요. 몇 천만 원이라고 했나 뭐 억대라고 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돈을 주고 샀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디자이너가 트렁크를 만들었고요. 그 디자이너가 1억, 어떤 회사에서 1억이라는 돈을 주고 냄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냄비가 사람들이 예쁘다 하고 옆에 거 사는 거예요. 안 익숙한 거죠. 너무 많이, 제가 아까 반발장만 나가시라고 했잖아요. 마케팅할 때 제일 고민해야 될 거는 내가 판매할 때 제일 고민해야 될 거는 너무 앞섰나? 그렇지 않은가? 라는 고민을 다시 하셔야 돼요. 시점을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나의 색상, 그 다음에 영감, 슬로건을 고민하실 때 뭐뭐뭐한 아까 시몬스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흔들리지 않아요라고 하지 않고 하나의 마지막 장면에 인풋을 주는 것 같아요. 또는 소리. 그러니까 배민이 했다던 그 칙 하는 그런 소리.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고객들이 이거를 봤을 때 어떤 느낌. 저는 사실은 제 거를 광고를 찍을 때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내가 다른 대기업들처럼 뭐 비용을 되게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나는 고객이 봤을 때 내가 제 1번으로 생각하는 부드럽다는 느낌을 최대한 저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사람들이 계속 클릭을 하게 되고 또 다시 쳐다보게 되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사람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알고 있다고 느꼈을 때 지적 쾌감 같은 거를 느낀대요. 소비자랑 내가 아는 단어로 소통하고 있는 거죠. 마케팅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소비자랑 나랑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통 창구에서 얼마나 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 사람이 내 브랜드의 매니아가 됩니다. 마켓컬리. 처음에 나왔을 때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표자님의 결이 되게 명확했거든요. 사람들한테, 내 고객한테 주고자 하는 포지셔닝이 아주 정확했고요.
그 정확한 포지셔닝으로 광고를 했고 그거를 가장 접점 어디예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케팅을 많이 했죠. 새벽 배송이라는 걸로 히트를 쳤고요. 뭐 카카오나 배민 뭐 다 아실 거고 시몬스도 그렇고 청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근래에는 잘 안 하는데 소리를 정정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줘서 기억나게 했었어요. 자, 다음은 이제 내가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 때 그럼 나 마케팅 할 준비 돼 있나? 나 어떤가? 앞에 요소들 브랜드, 상품, 로고, 슬로건, 내가 고객한테 줘야 될 가치, 가격,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쫙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 세부적 요소고 그에 앞서서 더 러프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준비 기간을 내가 얼마를 가질 것이고 채널별로 판매 채널은 어디로 할 거고 마케팅 채널은 어디로 할 거냐. 저는 이렇게도 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스타에서 마케팅을 하고 저희 앱으로 연동시키거나 네이버로 연동시켜서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럼 마케팅 채널은 인스타그램인데 판매 채널은 네이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막 투쓰리로도 틀어봤어요. 이거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가운데 네이버 틀고 이쪽에 인스타 틀고 이쪽에 페이스북 틀고 막 3개를 틀고 라이브 커머스도 한번 해봤거든요. 유튜브 그거를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틀어보기도 했는데 결과는 다 다릅니다. 내가 집중하는 채널들을 좋아해요, 고객은. 그래서 그런 마케팅 채널, 내가 나의 고객이 나의 브랜드를 사랑해주는 나의 매니아 고객들이 어떤 채널에서 과연 이거에 열광해주고 더 들어와주고 같이 소통해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투입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타월을 온라인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저는 온라인을 한 4년 차 정도 됐을 때 이제부터 광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판매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셀럽에서 백화점에서 면세점에서 이제 거기까지 넘어온 거죠. 오히려 온라인을 더 먼저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안 맞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해야 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 시점이 돼서 한 달 전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한 100 몇십 명이 됐는데 저희 직원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 저 돈 주고 1000명 살게요. 된통 혼났어요. 너 마케팅에 대해서 배웠는데 맨날 페르소나니 뭐 마케팅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니 GFA니 응?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로아스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본질을 가져와. 네가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고객이 나는 어떤 컨셉으로 했을 때 진짜 나의 고객이 팔로워가 10명 있는지 30명 있는지 너 하루에 팔로워 몇 명 늘릴 건지 어떤 영상을 넣을 건지 어떤 사진을 넣어줄 건지 어떠한 컨셉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내 고객한테 전달하고 싶은지를 고민해가지고 와. 1000명 사는데 얼마 안 드는데요? 진짜 맞을래? 라고 했어요. 나는 돈으로 고객을 사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내 브랜드를 온라인에 먼저 하지 않은 건 내 브랜드가 정말 고객한테 내가 이 주고 싶은 가치가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 전달된 가치를 고객이 느껴서 어느 정도 그게 올라왔을 때 더 큰 프로모션들을 함께 하고 싶은 거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가 고객을 우리가 데려와서 어떤 부분이 좋은데 고객이 다 알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쓸데없는 비용을 지금 사용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했던 것처럼 제가 페이스북, 제가 인스타 이런 데서 해본 방법들을 알려주고 일주일에 2, 3만 원만 한번 써봐. 그리고 오히려 내가 사진 찍는 거, 내가 영상 찍는 거, 내가 고객한테 주는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고객들과 소통 이벤트를 해봐. 너 혼잣말 하지 말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저희가 뭐 한 달에 많이 써봤자 그거를 뭐 몇만 원 안 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2만 원 남짓 썼던 것 같아요. 그 한 짤당.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팔로워가 이제 느는 숫자가 달라지는 거를 얘네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의 전문 용어로 J커브라고 하는 시점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빵 하고 터트려줘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를 계속 돈을 쓴다. 마케팅 안 돼. 마케팅 해봤더니 돈만 나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진 않았나라는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마케팅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투입의 시점.
그리고 투입 비용. 나는 한 달에 얼마를 쓸 것인가. 저는 한 달에 딱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300이나 500을 써야 되겠다. SNS 광고에는. 이런 고민들을 했거든요. 그럼 그 SNS 광고를 해서 나는 예상 매출을 얼마나 낼 것인가. 여러분, 로아스가 대단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를 들였는데 매출이 얼마 났어요. 로아스가 몇 프로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걸 하기 위한 뭐 마진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건데 순전히 로아스에 대해서는 내가 투입 비용이 마케팅을 위한 요소로만 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600만 원 냈어요. 그럼 로아스 20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투입 비용 안에 원가도 있고 대표님들이 가져가셔야 될 마진도 있을 거고 세금도 있을 거고 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마케팅 하실 때 시점과 비용도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한테 맞는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과도하게 아까 그 대표님처럼 1,100만 원을 쓰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드렸냐, 1,100만 원을 쓰실 필요가 없고 제가 쭉 한번 보니까 키워드로 계속 고객이 치고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등록을 안 했어요. 상품을 1년 동안. 그 대표님 저한테 혼났어요. 뭐 했냐고. 돈만 썼냐고. 갑부집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마케팅 비용을 3분의 1로 줄였어요. 자, 효과는 어땠을까요? 3분의 1로 줄이고 그 요소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나오거든요. 고객과의 접점에서 계속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 그 키워드를 바꿔주고 상품명도 바꿔주고 상세 페이지도 바꿔주고 요소에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다 바꿨더니 비슷한 거예요. 마케팅 비용은 3분의 1로 줄여드렸어요. 근데 매출은 100만 원 줄었어요. 그래서 로아스는 어떻다? 올라갔다. 내가 어떠한 데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고민하셔야죠. 환경 반영 지수는 뭐냐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요소를 품고 있느냐. 지금은 이렇지만 다음엔 얼만큼 품을 거냐. 제가 했던 제품 중에 세균삭 행주 티슈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만들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부직포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활용을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한 3년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년 전에 제가 만들려고 할 때는 너무 좀 빨랐고 또 플러스로 그거의 비용이 4배였어요. 일반 부직포를 만드는 거 대비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한 2배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환경 반영 지수를 고민해서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제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출시했을 때 내 서비스 또는 내 상품을 출시했을 때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인지 3개월인지 나는 이걸로 1년을 갈 수 있는 건지 또는 한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거의 라인업 상품들을 언제별로 출시하고 라이프 사이클은 6개월이 될 것 같은지 1년이 될 것 같은지를 내 수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순서들은 한번 나중에 자료 받아보시고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알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모르세요.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막 만들어요. 다 만들고 나서 어떻게 팔아야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마케팅하면 돼요? 라고 갖고 오세요. 미칩니다, 저는. 진짜. 기획할 단계부터 내가 어떤 식의 어바웃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고 고객한테 어떤 걸 전달해야 되고 나는 얼마 정도의 비용을 써 이런 거를 앞에서 다 고민하는 가이드들을 제가 드렸잖아요.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이것도 순서를 정해보세요. 이거는 사실 대표자님들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교육받으시는 이제 창업스쿨 분들마다 내 서비스, 내 제품에 따라서 저 순서도 다 다르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만 장을 판매하게 된 타월입니다. 네. 그렇게 순서들을 전 다 정하고 팔았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타월로 그렇게 팔았어? 라고 하지만 첨예하게 저는 다 그런 것들을 전략을 세워서 그 수순대로 밟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채널과 투입의 시점과 비용들을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아니라 되게 좀 그 효율이 낮은 방송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오히려 들어가면서 꾸준히 판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짧은 라이프 사이클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4년 반 이상 지금 방송을 하고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요소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꾸준히 판매할 수 있을까의 목표를 두고
한 지금 4년째에도 방송을 하고 온라인을 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그렇게 켜켜이 쌓아가다 보면 그게 브랜드가 되고 그게 내 거가 됩니다. 그리고 내 제품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생기게 되고요. 앞으로는 아마 더욱더 지금 제가 보는 어떤 이런 유통의 시장, 마케팅의 시장은 스몰 매니아군으로 바뀔 거예요. 내가 인스타의 인플루언서를 좋아하는 것도, 내가 어떤 광고를 좋아하는 것도, 내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집약적으로 나오고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화되거든요. 너무 많이 만들어도 안 되고요. 너무 좁게 만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고객의 성향을 정말 첨예하게 더 살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스몰 매니아 시장이 이미 왔고 앞으로 더 올 거예요. 그 고객들이 첨예화된 시장 안에서 어떻게 나는 공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스텝을 세웠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전 로드맵을 채널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내가 내부 인원을 2명을 쓸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다 맡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고요. 비용은 나는 월에 얼마를 쓸 건지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첫 달에는 사실 저 마케팅 비용을 거의 다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뭐 2-3달째 갔을 때도 마케팅 비용들을 대체적으로 다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단기적 목표로는 사실 매출 향상을 위해서 쓰지만 대기업 같은 곳들, 뭐 삼성이나 LG 이런 큰 대기업들, 포스코 아까 말씀드렸죠? ESG 경영에 대해서 광고한다고? 그런 광고 사실 30초 광고하면은 1억씩, 2억씩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1% 이상 올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려주는 데에 그들은 조 단위를 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스타트업이고 이제 창업하는데. 그러니까 내 거를 고객과 소통하고 스몰 매니아군에서 어떻게 잘 전략을 세우고 소통하고 마케팅하고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니즈를 발굴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린 가이드를 진짜 해보시고 궁금하시면 매니저님 통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창업 잘 하시고 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